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매경 테스트 경영 부분 강의하게 된 지한송 회계사라고 합니다. 그 매경 테스트 경영을 강의하게 되는데 이 경영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이론이 방대하고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심도 있게 공부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거냐면 매일경제신문에서 매경 테스트 공식 가이드라고 이렇게 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있는 개념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이 강의와 교재를 이렇게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경영 이론을 배우지는 않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경영 이론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은 크게 마케팅,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케팅, 조직, 인사, 경영정보 시스템, 그 다음에 회계, 재무관리까지 시험 과목에 포함이 되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경영 일반이라든지 마케팅, 조직, 인사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입하게 되면은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물론 시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 문제들도 이렇게 나오긴 하겠지만요. 근데 뒤에 제가 말씀드릴 회계랑 이 재무 관리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앞에 부분도 물론 심도 있게 자세하게 다루지만 회계랑 재무관리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기 쉽게 이렇게 강의를 구성할 생각이시니까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일단은 기업 경영과 조직이고요. 경영과 기업이라는 일반론적 경영 일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영에 대한 정의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제 경영이란 개인이나 조직 어떠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해서 판매하면서 이윤을 창출할 때 여러 가지 이론과 도구들을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영에서 보는 거는요. 기업 경영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인도 경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시험 목적상 그리고 우리가 경영학 일반에서 배우는 앞으로 계속 배워야 될 마케팅, 인사, 노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회계, 재무 다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논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 경영을 한정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업이 뭘 만듭니까? 재화랑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는데 재화라는 것은 물건이에요. 핸드폰, 가전, 반도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비스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죠. 교육 이런 것도 서비스인데 그 기업이 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데 여러분 우선은 전체적인 기업의 활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은요 크게 돈을 조달하는 거예요. 물건, 여기 말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조달을 하는 거죠. 조달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라는 것은 공장을 사거나 건물을 짓거나 이런 식으로 재화 및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조달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그 활동, 그 다음에 공장을 돌려서 생산을 하는 거죠. 생산. 그 다음에 생산한 다음에 판매까지 하는 거죠. 생산하고 여기 판매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바로 배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돈을 조달할 때 크게 채권자로부터 조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주주로부터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 주주에 관련된 개념은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략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돈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조달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다. 은행으로부터 빌리는 거 아니면 내 돈으로 조달하는 거. 그때 내가 조달한 돈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자가 됐든 배당이 됐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달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건데 그게 바로 배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활동을 크게 이렇게 5가지로 나누면은 조달, 투자, 생산, 판매, 배분인데요. 이 조달은 우리가 여기 있는 재무관리 부분이 바로 이 조달, 그 다음에 이 배분 있죠? 이 배분도
재무관리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투자도 마찬가지로 조달, 투자, 이 배분과 관련해서 이 재무관리라는 항목, 재무관리라는 과목에서 우리가 배울 거고요. 이거는 가장 마지막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도 경영학의 세부 분류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는 없지만 뭐 전략, 인사조직, 마케팅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네요. 이 생산 관리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생산에 포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과 판매를 하는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있죠. 그 과정 안에서 조직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은 누구를 어디 부서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의사결정해야 되겠고요. 그런 게 바로 인사조직일 겁니다. 인사조직. 그 다음에 판매를 하죠. 판매를 할 때 좀 더 많이 팔아야지 이윤이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원가가 80 들어갔는데 75에 팔면 안 되겠죠. 80이 원가가 들어갔으면 100에 팔아야지 이익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잘 관리하는 것도 마케팅 혹은 회계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관련된 경영정보라든지 전략 부분도 이러한 활동들을 총괄해 가지고 우리가 관련된 부서들이 회사 내에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다 부서예요. 전략기획팀, 인사팀, 조직관리팀, 마케팅팀, 그 다음에 재무팀, 회계팀, 생산관리팀 이런 것들이 경영에 있는 지원부서들 있죠. 지원부서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부서들의 부서명들이죠. 이런 것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가 경영을 배울 때는요. 기업에 한정해서 우리가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 경영의 목적은 뭐냐? 이 목적은 여기 목표가 주주가치의 극대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업의 주인은 누구냐면 바로 주주들입니다. 즉 아까 제가 조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조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조달하는 방법이 채권자로부터 조달을 하는 방법 아니면 주주들로부터 조달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이 주주들로부터 조달하는 방법을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냐면 내 돈으로 조달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내 돈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주주로부터 조달하는 건데 이해를 하기 쉽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업을 법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법인. 그 법인의 인자가 사람 인자입니다. 즉 뭐냐면 사람은 아닌데요. 인격을 부여한 거예요. 어디다가요? 기업한테, 회사한테 인격을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들을 그 회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주주는요. 그 회사, 법인을 설립한 주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영화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 아바타에서 아바타라는 하나의 그 실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바타를 조종하는 인간이 있잖아요. 그 아바타를 우리는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아바타를 조종하는 사람들을 주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주가 기업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의 목표는요. 주인을 위해서 일하겠죠. 그 기업은 주인들, 여기 있는 주인이 바로 주주예요. 그러면 주주를 위해서 일할 거고 그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주주의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기업의 설립 목적이 있는 겁니다. 됐죠?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관점에서 경영의 목표를 보면 주주뿐만 아니라 뭐 고객, 채권자, 뭐 임직원 등등 기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바로 고객, 채권자, 임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호를 총체적으로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중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이해관계자는 바로 주주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경영활동을 효과적인 동시에 효율적으로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과성이라는 것을 일단 정의를 읽어보시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라고 되어 있고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이 높게 자원을 활용하는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효과성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내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개보린이라든지 펜자를 먹었습니다. 뭐 두 회사를 두 그 제품을 홍보하려는 거 아니고 내가 머리가 아파서 개보린을 먹었는데 머리가 나았어요. 그러면은 얘는 효과가 좋은 겁니다. 즉 머리를 안 아프게 하려는 나의 목표이 달성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펜자를 먹었는데 계속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효과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효율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거는 되게 명확하거든요.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는 되게 명확한 문제인데 이 효율성이라는 것을 한번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100점을 맞기 위해서 10시간을 공부하는 것과 100점을 맞기 위해서 100시간을 공부하는 것과 뭐가 더 효율적이에요? 10시간 공부해서 100점을 맞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투입, 바로 내 공부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산출, 바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예요. 100점이에요. 그 100점을 맞기 위해서 내가 최대한 적게 투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80점보다는 90점이 낫고 90점보다는 100점이 낫죠. 즉 투입 대비 산출이 높게 시간 대비 점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예를 들 수 있어요. 내가 음식점에 갔는데 5,000원짜리 덮밥을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100만 원짜리 뭔가 뷔페를 먹어도 맛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즉 가성비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성비. 여기서 효율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성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율성과 효과성. 그래서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투입을 줄여야겠죠. 그래서 무조건 투입을 많게 되면 그러면은 비용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업 전체적으로 이윤이 남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심해서 우리가 기업 경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기업의 형태를 한번 분류를 해볼 텐데요. 자, 기업의 형태를 공공기관과 사기업인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공공기관은 우리가 공기업이라 불리는 거 뭐 한국전력도 뭐 민간 기업이 됐지만 결국은 공적인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한국전력의 그 지분들 있죠. 주인들이 누구냐 이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봤을 때 그 기업의 주인이 예를 들어서 정부 그 다음에 뭐 재정기관 그러니까 뭐 행정기관 정부 같은 행정기관이 만약에 주인이다. 그러면은 공공기관으로 분류를 하고 만약에 뭐 개인이라든지 다른 회사라든지